자, 우리 오붓하게 강다영님의 오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퀀텀 이즈 히어 팀 대표 멘토 신소영이고요. IBM 퀀텀에서 지금 한국의 키스킷과 IBM 퀀텀의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키스킷 어드보켓 중에 블로그를 가장 잘 운영하고 계시고 깃허브도 가장 잘 사용하고 계시는 정말 가장 액티브한 멤버 중 한 명이고 2년 전에 저희가 키스킷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 때 같이 킥오프한 파운딩 멤버, 그리고 제가 옆에서 다영님을 지켜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낀 분이고, 그리고 블로그를 사용하는 게 본인의 성장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기간인데 똑같이 학생이라서 시험 기간이시라 바쁘신데 모셨어요. 그래서 다영님께서 발표하실 때 여러분들도 많은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다영님 환영합니다. 발표자를 이제 공유하고 시작해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발표 주제는 깃허브로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나만의 블로그 운영하기입니다. 저는 키스킷 어드보케이트 강다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늦은 시간 그리고 소중한 저녁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듣는 강의라 생각해 주시고 굉장히 편한 상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 한 잔을 이제 사진을 넣어뒀는데 아마 이 사진을 보고도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만 해도 이거 보고 녹차를 떠올리거나 혹은 캐모마일 차를 떠올리는 분도 있겠죠. 네, 그것처럼 이제 이 하나의 사진을 보고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물며 깃허브는 정말 그 시각에 따라 그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깃허브로 해서 총 3가지로 나눠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깃허브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건 이제 깃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이 깃이라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키스킷이죠. 키스킷의 버전도 이제 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오늘 하려는 깃허브이죠. 이 깃허브는 깃의 직관적인 UI를 제공하여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코드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는 코드 리뷰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할 메인인 깃허브를 이제 본인의 프로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깃허브를 잘 쓰면 본인 PR의 공간으로도 아주 잘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만의 프로필과 블로그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차례대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깃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깃을 사용하려면 깃을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이제 깃 설치는 이제 이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이제 뭐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이제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고 이제 깃의 사용은 이제 정말 간단히 하자면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리모트에 있는 깃을 받아오는 과정을 클론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제 클론을 하고 이제 뭐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거나 버그가 있으면 수정을 합니다. 이제 그 수정한 부분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그 과정을 커밋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완성된 커밋을 이제 다시 리모트에 보내는 걸 이제 푸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4가지의 과정으로 이제 깃의 활용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은 예전에 했던 이 제가 발표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다 설명해 두었으니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깃에는 정말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연습하기에는 이제 깃을 세팅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가 정말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세 명령어를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양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첫 번째 챕터를 클릭해 보면 이제 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목표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 목표를 오른쪽의 화면을 똑같이 맞춰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커밋을 복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이 통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이제 깃의 여러 명령어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하나 뭐 예시를 들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Z를 쓰는 것처럼 깃을 쓰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한다는 등의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왜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아까 커밋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커밋을 만들 때는 커밋 메시지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이 커밋 메시지에는 이제 이 커밋은 어떤 걸 작성했는지,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적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리고 왜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밋 메시지를 간결하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에도 그냥 커밋 메시지 잘 적는 법이라 치면 굉장히 많은 양질의 자료들이 있으니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걸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깃을 간단히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명령창을 가보겠습니다. 깃을 아까 그 링크를 통해서 설치가 잘 되었다면 이렇게 깃을 마치면 깃의 사용법이 이렇게 뜰 겁니다. 사용법이 뜨지 않는 경우는 깃이 설치가 잘 안 된 거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깃 클론, 아까 받아오는 과정인 깃 클론을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되고 있네요. 역시 라이브는 어렵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깃에 있는 리모트에 있는 그 모든 파일들이 다운이 됩니다. 사실 키스킷 몇 달이 아니고 키스킷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라이브로 하려니까 키스킷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다운받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스킷,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 코드인 키스킷 메타를 이렇게 다운 받아오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아직 업데이트하고 있군요. 네. 까지 확인해봤고 이제 다운이 완료되면 이제 이 키스킷 메탈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볼 때는 ls라는 이제 그냥 디렉토리를 보는 명령어와 트리로 나뉘는데요. 이제 트리는 이 시각해서 이 전체 구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아주 편리한 명령어입니다. 완료가 됐네요. 이제 키스킷 메탈로 들어가서 ls를 합치면 이제 이런 파일들이 이 키스킷 메탈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폴더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트리를 딱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키스킷 메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오픈소스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오픈소스를 분석할 때 이 트리라는 명령어를 잘 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git 로그라는 것을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git 로그를 치시면 지금까지의 커밋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커밋을 보시면 뭐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그리고 밑에 이제 일련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밋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게 자세히, 특히 밑에 커밋은 정말 자세히 써진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핵심 내용은 잘 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좋고, 새로운 컨트리뷰션을 할 때 이렇게 제가 뭐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할 때 이렇게 참고할 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밋 메시지를 잘 작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가고 싶다 하면 이제 Q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도 많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3개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GitHub, 직관적 UI를 제공하는 이 GitHub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제 CLI 보셔서 좀 거부감이 드셨을 수 있는데 이제 GitHub으로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합시다. GitHub은 아까 그 주소로 가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그 키스킷 메탈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UI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훨씬 마음이 편해졌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GitHub으로 쉽게 이제 인터넷 창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가 볼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정을 하려면 이제 저희는 더 레파지토리에 컨트리뷰터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등록이 안 되면 저희는 컨트리뷰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면은 있습니다. 당연히도. 전에 했던 과정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바로 제 GitHub에서 말이죠. 본인 GitHub에서는 이제 저희의 수정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레파지토리를 제 레파지토리를 가져와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져올 때는 포크라고 해서 포크를 클릭하셔서 이제 저의 레파지토리로 가져오면 됩니다. 포크는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키스킷에서 클론을 해서 바로 수정한 다음 푸시를 하면 이제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컨트리뷰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푸시를 하지 않고 바로 포크를 해서 제 GitHub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걸 클론을 받아서 수정을 한 다음 푸시를 하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peer를 보내면 됩니다. 이제 이 peer이란 거는 pull request란 것으로 이제 내 GitHub에 푸시를 하고 나면 이제 GitHub으로 가시면 너 뭐 파일이 바뀌었는데 풀 리퀘스트 보낼래? 라고 GitHub에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또 제가 아주 쉬운 이슈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퀘스천 앱인데요. 간단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걸리네요. 이렇게 랜덤한 이렇게 질문이 뜨는 앱이거든요. 새로운 퀘스천 누르면 이렇게 다른 질문이 뜹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도움이 되라고 만든 앱인데 영어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퀘스천 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여기 들어있는 질문들이겠죠. 그래서 이 질문들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슈에 이거를 추가해뒀습니다.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슈 탭입니다. 이 이슈 탭이 이제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버그나 혹은 질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이제 이슈 탭에 올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 탭에 다른 사람의 레파지토리에도 이렇게 이슈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를 등록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둔 건 good first issue라고 해서 이게 이슈에도 이게 태그를 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good first issue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쉬운 이슈입니다.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만 이 태그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열어뒀는데 열자마자 어떤 모르는 분이 이렇게 피어를 남겨주셨어요. 이 피어를 가보면 아까 말했던 그 피어는 이렇게 보내집니다. 모르는 분이 보내셨는데 이제 여기 대화를 할 수 있는 칸이 있고 커밋이랑 체크, 파일 체인지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는 넘어가고 이제 이분이 보낸 커밋을 살펴볼게요. 이제 커밋은 업데이트 scv 파일 with 2q라 되어 있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커밋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딱 핵심만 딱 들어가 있죠. 네, CSV 파일 업데이트했고 2개의 뭐 퀘션을 추가했다. 여기 파일 체인들에 가보시면 이제 이분 이렇게 2개의 질문을 등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 체인들을 보고 이제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이제 이 레파지토리 주인인 제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멀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멀지가 됐다 해서 저는 이렇게 텍스트를 남겨줬고 이제 이분이 반응을 해주셨네요. 뭐 멀지가 되기 전에 풀 리퀘스트는 아직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직 멀지가 되지 않는 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거는 멀지를 하지 않은 풀 리퀘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이든 괜찮아요. 괜찮은 질문 어떤 거든 여기 추가하셔서 피어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는 겸 해서 말이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GitHub은 프로필로도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GitHub만큼 저는 제 프로젝트를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GitHub에는 저희 소스 코드도 공개할 수 있고 저희 이미지도 등록할 수 있으니까 저희 디자인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GitHub으로 소개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개발자라면 잘 꾸민 GitHub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것도 GitHub 덕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GitHub을 어떻게 하면 잘 꾸밀 수 있냐 해서 딱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2가지는 GitHub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인 레파지토리 이름을 활용한 것이에요. 피어 보내신 분들 커피 쿠폰 쏜대요, 소영님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는 이제 GitHub 프로필 만들기입니다. 이 프로필은 본인의 GitHub 아이디와 동일하게 레파지토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잘 생성이 되셨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뭐 스페셜 레파지토리라고 알려줍니다. 제 GitHub에 가보시면 저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프로필로 딱 바로 오시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뜨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프로필이라는 건데요. 여기 제 아이디와 똑같은 이 레파지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이거는 스페셜 레파지토리다. 이거는 너의 퍼블릭 프로필에 같이 뜰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리드미 마크다운 파일을 작성하면 아까처럼 그 프로필에 같이 뜨게 됩니다. 이 마크다운 파일을 작성해서 꾸미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제 이 프로필을 가져가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냥 이름만 바꾸고 뭐 프로그램 하는 거 바꾸고 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사용하신 방법은 이제 포크를 해서 바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포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여기 로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텍스트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그냥 그 리드미 마크다운 파일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프로필은 이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드디어 GitHub 블로그 만들기입니다. 이제 블로그를 만들 때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독특한 레파지토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GitHub 아이디에다가 닷을 넣고 github.io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 그대로요. 이렇게 말이죠. 제 아이디와 github.io 이걸 하면 바로 이렇게 블로그 완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링크가 완성이 됩니다. 이 블로그는 어떻게 만드냐? GitHub 블로그는 지킬이라는 툴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킬은 정적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리퀴드 템플릿을 렌더링합니다. 여기서 리퀴드 템플릿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크다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 때는 아마 테마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글에다가 블로그 지킬 테마 추천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여러 테마가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복잡해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때려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쓰는 테마인데 제가 할 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이렇게 쭉쭉 내려보시면 이 리모트 댐 메소드에 여기 끝에 미니멀 미스테이크 리모트 댐 스타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레파지토리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GitHub 아이디를 치시고 github.io 이렇게 치시면 이제 그리고 퍼블릭을 하고 생성해 주시면 끝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벌써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죠. 아마 이게 아직 레파지토리를 만든 적이 없다 하시면 바로 생성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제가 만든 건 여기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만드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9가지 파일이 있고요. 보이죠? 이걸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고 완성된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바로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스타터 이거 하나만 있어 이렇게 바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여기 타이틀이라던가 포스트도 바꿔야겠고 여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바꿀 때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처음 할 때는 여기 있는 config.yml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6번째 줄에 보이시나요? 여기 mm이라고 적힌 부분 보이시죠? 이 mm이 여기 있는 이 m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시고 맞아요. 이거 정말 스타터 잘 만들어 뒀더라고요. 지금까지 스텝을 잠깐 다시 밟아보자면 스타터 클릭하시고 이름은 id에다가 github.io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onfig.yml 파일에 오셔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블로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타이틀 16번째 타이틀 바꿔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바꿔야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꿀 때는 여기 내려주시면 60번째 줄에 어떠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거를 다 수정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뭐 저는 다연칸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도 바꿔주시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 본명을 적어 두었어요. 별명이랑 본명. 그리고 이제 링크는 본인의 소셜 계정 같은 거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인스타 같은 게 없다 하시면 이걸 그냥 지워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라집니다. 아이콘이. 혹은 이제 링크드인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링크드인을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이콘을 등록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푸터도 뭐 바꿔주시고 링크 그리고 디폴트는 뭐 가만히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미니멀 미스테이크 스킨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잘 바꾸시면 잠깐만요. 이 테마에서 주고 있는 9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9가지의 색 조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기 스킨에서 바꿔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디폴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9개 중 하나로요. 그런 게 많죠. 저는 이 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 config 파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가 있는데 이제 이 포스트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다시 가보자면 음,
링크가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서 아까 그 스터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로 가시면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들이 깃허브에서 자체적으로 읽어서 여기에 바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말이죠. 7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포스트에도 이제 7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이제 이걸 다 지우시고 본인 글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저는 그냥 여기서 create new 파일을 해서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마크다운으로 글을 쓸 때는 깃허브 블로그는 이렇게 독특한 틀이 있어요. 타이틀이랑 뭐 레스트 뭐 마지막 수정한 날짜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태그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쓰는 게 중요해서 이것도 아까 또 동일하게 로우를 클릭하신 다음 이걸 복사하셔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지금 글을 하나 써볼까요? 네. 여기 복사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공과 국룰이죠. 옐로우 월드. 그리고 날짜를 맞춰서 마크다운으로 딱 써주시고 타이틀을 셀수로 하겠습니다. 그 날짜도 오늘 날짜로 넣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마크다운이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깃허브에서 또 프리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commit new 파일을 이렇게 딱 하시면 이제 여기에 파일이 하나 추가되었죠. 이제 이 파일을 여기 링크에 가보시면 반영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네요. 이게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깃허브에서 읽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게 아직 로딩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아직 페이지 빌드 중이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오늘 좀 더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까지 걸리진 않는데 네,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다시 발표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필을 어떻게 꾸미면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깃허브을 어떻게 관리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깃허브를 사용해서 어떻게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총 준비해서 잘 끝을 낸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깃허브 좀 생각보다 쓸만한데 이 정도의 생각을 가져주셨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는 이렇고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세팅 설명 너무 날림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날린 건가요? 그 어렵던데요. 해보니까. 그 세 개만 딱 하면 되는데 스타터만 있으면 이제 쉽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맞아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굳이 불편하게 왜 깃허브에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나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 글 써진 게 떠서 올려봤습니다. 방금 넣은 글이 이렇게 써졌죠? 네.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다영님은 지금 그 블로그 플랫폼 몇 개 정도를 써보신 거죠? 저는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티스토리도 써봤고, 이제 구글에 있는 뭐 블로그도 있는데 그것도 써봤고, 이제 마지막은 결국 깃허브에 정착했는데, 이제 개발자를 목표로 하신다면 깃허브 블로그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제 깃허브에 놀러 왔다가 블로그 구경 가신 분들도 많고, 아니 블로그 구경 갔다가 깃허브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깃허브 블로그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미니멀 미스테이크에 이제 저 스타터도 있고 해서 저걸로 클릭해서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스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한 블로그 유목민이었는데요. 네네네. 혹시 다른 블로그들보다 네. 아이오 작성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셨나요? 아이오요? 깃 블로그 쓰실 때 다른 네. 블로그보다 그 UI 아, 환경이 조금 불편한 것 네네네. 같아서 더 네, 오래 맞아요. 걸리셨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티스토리랑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음, 이게 사진을 등록하기도 좀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여드리는 게 편할까요? 잠깐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음, 어,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위에 뭐가 떠서 이거 어떻게 가릴 수 있는, 이거 다른 탭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 사라졌다. 네. 을 가시면, 이제 깃허브에서 블로그를 쓸 때 이미지를 등록할 때 되게 많은 꼼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여기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데, 이 이미지 파일을 넣을 때는 마크다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우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미지 파일입니다. 놀랍죠? 이상. 어, 느낌표에다가 이름 적고 이제 여기에 링크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미지 링크를. 근데 이 이미지를 일일이 클라우드에 올려서 링크를 받아오면 정말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꼼수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서는 여기 제가 이슈를 열어서 여기 백업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 백업에 보면 이렇게 제 이미지 다 있거든요. 깃허브에서 저장을 해줘요, 공짜로. 되게 꼼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 커멘트에 넣으면 다 이미지가 저장을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야겠네. 네. 여기 그냥 이미지를 끌어다 넣으시면 이제 링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그 링크에 넣어줘도 돼요. 이미지가 좀 굉장히 귀찮거든요. 코드도 너무 좋고 뭐 글 쓰는 것도 마크다운 익숙해지면 너무 편한데 이 이미지가 아주 골치가 아팠는데 저는 이렇게 이슈를 열어서 이렇게 백업을 해두고 있습니다. 링크가 네 핵꿀팁입니다. 맞아요. 네, 약간 지금 깃허브 싫어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질문창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다영님. 네네네. 민지님께서 네. 깃허브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팅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설치하는데 좀 복잡해 보여서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깃허브라고 하시면 블로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쵸. 블로그 같아요. 네. 맞죠. 블로그죠. 사실 저는 저 스타터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를 보면 이제 제 커밋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커밋을 보여드릴게요. 깃허브 전부 커밋을 이렇게 뜨는군요. 치열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아주 엄청납니다. 아주 정말 한 달 내내 고생하면서 정말 스타터는 최고예요. 하면 이제 이 깃허브에서 커밋도 전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블로그에 총 270 커밋을 했는데 예, 계속 내려가시면 올더로 계속 가볼게요. 처음으로. 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아, 찔 것 같은데. 아, 컴퓨터가 보기 싫어. 텍스트를 본 것 같은데. 아, 네, 좀 맞아요. 이따 이걸 하고 자, 답변 드릴게요. 내리면서 들어보세요. 네. 제발 공부하다가 컴퓨터가 보기 싫어질 때는 없으셨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 지금도 사실 보기 싫어요. 지금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정말, 정말 싫어요. 그래서 진짜 개발자한테는 다른 취미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도피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못해요.
저도 진짜 슬럼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수영님이랑 얘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컴퓨터랑 상관없는 취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안 보고 살았어요.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지금 보기 싫네요. 어쨌든 이제 가장 처음으로 보면 이제 업로드 펄스 파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파일들이냐면 제가 그냥 마음에 드는 블로그를 가서 그냥 다운을 받았어요. 클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클론을 받고 그땐 포크를 몰라서 클론을 받고 전부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석을 시작한 거죠. 하나하나. 아, 이 파일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구나. 그 짓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업데이트 보시면 난리 났죠. 똑같은 거 계속 막 하고. 했다 지웠다 해서 반응 보고. 왜냐면 또 페이지가 깃허브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올려야 반응이 보이거든요. 페이지가 잘 뜨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 받아서 그러니까 제 답변은 포크 받아서 전부 하나하나 분석을 했다.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스포터 사용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블로그 쓰시길. 질문 더 남겨주세요. 맞아요. 우리 잠깐 그러면은 이따가 조금 더 질문 네. 받고 레코딩을 마무리하고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까요, 사연님? 네. 좋아요. 그럼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우선 레코딩을 종료할게요. 네. 궁금하신 것. 그럼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면 네. 사실 깃허브에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손에 익게 되는 신텍스는 결국 마크다운밖에 안 되는데 그건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게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깃허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게 하는 동기가 됐을까요, 다영님한테는? 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좀 어이없는 이유긴 한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 다 써봤거든요. 트위스토리도 써봤고, 네이버도 써봤고, 구글도 써봤고, 다 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깃허브만큼 이제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그런 블로그 사이트들은 좀 약간 기업이랑 약간 연결된다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서 어쨌든 힙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가연님의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블로그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쓰는 팁이 있나요? 이거에 얹어서 좀 네. 전에 깃허브이 원하는 걸 만족해줬다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게 정확히 뭐였을까요? 음, 네, 우선 가연님 질문 먼저. 꾸준히 쓰는 팁. 네. 제가 꾸준히 쓰는 팁은, 그 블로그를 제가 공부 수단으로 씁니다. 어떤 뜻이냐면, 블로그를 가면, 이제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이 이제 키스키 네이처를 활용한 양자화학 맛보기라는 글이거든요. 제 전공은 컴퓨터 과학으로 이제 양자랑도 아무 상관이 없고 화학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쓰고 싶어서 양자화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글을 제가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글을 쓰자고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제 생각이 약간 이상한 부분도 바로 알게 되고 또 읽어보면 아, 이 부분에서 틀렸구나라는 것도 이제 좀 깨닫게 돼서 공부할 때 굉장히 공부가 제 동기네요. 되게 이상한 답변이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기 위해 썼습니다. 또 여기 글 보시면 이제 최근에 진짜 심각한 이제 보안 이슈였던 log4j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남겨두면서 이것도 뭐 이거를 한번 트리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유명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 조금 소외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알자고 생각해서 이제 블로그를 쓰면 약간 계속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엇이 그
하나 아쉬웠던 다른 블로그의 아쉬움을 만족시켜 주었을까요? 아, 그건 말이죠. 도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도메인이 깃허브라고 찍히는 게 딱 소속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서 또 도메인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관리가 좀 제가 생각하기엔 귀찮다고 생각해서 깃허브라는 도메인이 너무 최고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그 블로그에 뭐 네이버가 찍히거나 그러면 이제 약간 제가 개발을 글 쓴다라는 느낌이 좀 덜하잖아요. 그 도메인에서부터. 그래서 그게 가장 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레코딩을 끄고 좀 편한 대화를 해볼까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선 오피셜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바쁘신데 내일 투표도 하셔야 되고 놀러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실 게 많으신데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이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깃허브의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는 게 오픈 소스를 가장 친근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레코딩은 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링크를 또 따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키스킷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것 중엔 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를 한국에 좀 영향력을 끼쳐보자라는 모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 욕심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물리학 베이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이 베이스의 분들이 굉장히 이 씬에 많으신데 상대적으로 컴퓨터 공학 쪽이나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많아서 문화가 조금 더 페어하고 굉장히 좀 더 다양함이 받아들여지지만 양자 컴퓨터 쪽은 오히려 아직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이 양자 컴퓨터나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이학 쪽에도 좀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키스키 커뮤니티가 항상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남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진짜 축하해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왜냐면 아주 사소하게라도 퀴즈 만점 받았는데 자랑하기 민망할 때 있잖아요. 과 친구한테 잘못 말하면 괜히 잘난 척한다고 뭐라 할 것 같고 뒤에서 깔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키스키 커뮤니티에 와서는 저 이번에 퀴즈 완전 잘 봤어요 라고 말하면 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곳. 유학 이번에 너무 잘 됐어요 말하면 다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희의 우선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고마워도 서로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커뮤니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문에 하나 남겼는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약간 그 인식 같은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동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영님 레포지토리에 랜덤 질문 PR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이 11명 제가 기억해놨다가 확인해서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은 뭐 케이크 하나 쏠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깃허브에 PR 보내는 거에 대한 공포심을 좀 줄여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공식적인 레코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